낭민 1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공란 공고가 떴습니다. 낭민 1 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 공고가 떴습니다. 공고가 뜨고 나서 이 공고가 한 달간이거든요. 그 뒤에 일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 고시가 나겠죠. 자, 낭민 1 재건축이 어딘가면은 예, 동래 한양 아파트입니다. 동래 한양 아파트 재건축이에요. 자, 보시죠, 내용. 주민 설명회도 한다고 하고요. 주민 설명회도 한다고 하고, 공람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공람을 합니다. 자, 뭐가 바뀌었는가? 뭐가 바뀌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경미한 변경 같으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요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원래 이 재건축, 정비구역의 면적이 6만 7천 제곱이었어요. 6만 7천 제곱이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거는 5만 4,500 제곱으로 5만 4,500 제곱으로 무려 12,000 제곱 이상이 줄었습니다. 12,000 제곱 이상의 면적이 줄었어요. 동래 한양 재건축에 전체 그 정비구역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돼 있는데 일단 현재 지금 변경된 정비구역의 면적이 보시다시피 54,500제곱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략 한 1,100가구 정도 들어오거든요. 1,100가구 정도. 이전에 그 동래 한양 재건축의 전체 건립 예정 세대수가 1,270가구였어요. 1,270가구였는데 지금 면적이 이렇게 12,000 이상이 줄어들면서 전체 건립 예정 세대수가 이제 1,100세대 정도로 확 줄어버린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줄었는가를 말씀드리겠죠. 어디가 줄었는가? 자, 동래 한양으로 가보시면은 자, 동래 한양 아파트 입지는 이 자리입니다. 지하철 1호선 동래역이 있죠, 그죠? 1호선 동래역이 있고 1호선 동래역은 1호선과 4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이에요. 4호선 따라서 쭉 올라다 보면 수안역이 있고 그 다음 낭민역이 있어요. 낭민역 앞에 보면 동래고등학교 있는데 동래고등학교 위쪽 여기는 복산 1구역짜리입니다. 동래고등학교 바로 맞은편 자리, 요 자리가 낭민 1 재건축구역입니다. 그 동해선 동래역하고 지하철 4호선 낭민역을 두 개를 동시에 앞뒤로 끼고 있는 완벽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완벽한 더블 역세권. 그래서 1호선을 타려면은 여기 동해선 동래역에서 하나 쭉 나가면 교대죠, 그죠? 교대에서 바로 1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호선을 이용하려면은 여기서 뭡니까? 동해선 타고 쭉 올라가면은 백스코역이죠, 그죠? 여기 백스코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이거 타면 바로 백스코 왔다가 신해운대로 바로 들어가니까는 이쪽 센텀 쪽으로 접근도 매우 우수한 라인이 이 동해선인데 바로 그 두 개의 철도를 동시에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4호선을 타게 되면은 낭민역에 타게 되면은 요 위쪽으로 해서 반영 농산물 시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제2 센텀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자리는 그 동네 한양 자리는 제2 센텀으로 접근성 그리고 현재 센텀 시티로 접근성 둘 다 아주 우수한 그러한 더블 역세권의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 동네 신주거타운 서금사 A부터 부곡 2, 서금사 5, 6, 명서 1, 명장 2, 명장 3, 명장 5, 안락 1, 그리고 복산 1로 이어지는 요 동네 신주거타운 현재 25,000세대 예정되어 있는 현재 25,000세대 동네 신주거타운의 한 그 정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 한양 입지는 되게 우수합니다. 자,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언제적 동네 한양인가 하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진짜 오래됐어요. 여기가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단지 안에 들어가면 벚꽃이 상당히 멋집니다. 보면은 오래된 단지일수록 벚꽃이 참 멋지죠, 그죠? 타이밍 피치가 그렇고 동네로키가 그렇고 여기도 벚꽃이 되게 멋져요. 어쨌거나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 앞에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가 요 상가가 그 재건축에 되게 딴지를 많이 걸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에서 요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한다. 그렇게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동의율이 훨씬 많이 올라왔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정비구역 변경을 하고, 그 구청에서는 이제 그에 대해서 변경 공람을 한 거예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확정 고시가 나겠죠. 네. 여기에 상가인데, 이 길 지나가다 보면 여기 상가가 제법 커요. 상가가 쭉 있는데, 예,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 현재 동네 한양, 그리고 동네 한신 아파트, 그리고 광림입니까? 한신하고 광림하고, 예, 그렇게 합쳐서 내낭미 1재건축 구역으로 되는 겁니다. 요 상가만 빠지고요. 예, 요렇게 진행.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게 그런 거죠. 현재 지금 요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 한 11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것처럼 보입니다. 11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조합원 숫자는, 예, 요 동네 한양하고 한신하고 광림하고 다 합쳐서 한 900명 정도가 돼요. 900명 정도 되는데, 1100세대면은 일반 분양 200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 200개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의 일반 분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 건립 세대 수에서 80%는 조합원이 들고 가고 20%만 일반 분양이 나온다. 사업성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성은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양하면은, 예, 여기는 동래구에서도 알짜배기 입지라고 분류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완벽한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분양가를 되게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서 사업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도 높은 일반 분양가로 그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 여기도 문제가 상가였거든요. 상가가 문제였습니다. 상가가 동의가 안 되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상가는 그렇게 반대를 할까? 재건축에 상가는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법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재건축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75%입니까?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70%인가? 예, 까먹었는데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70% 동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각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돼요. 각 동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네 한양 아파트 1동, 2동 돼 있는데 1동에서도 50% 나와야 되고, 이상이 나와야 되고, 2동에서도 5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70%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상가동도 하나의 동이라고요. 상가도 하나의 동이에요. 상가에서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가동에서 동의가 안 나오면은 이 전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예, 지연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상가는 왜 동의를 안 해주는가? 원칙적으로 아파트 가진 사람만 아파트를 주거든요. 상가 가진 사람은 아파트를 안 줘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상가에서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당연히. 우리도 아파트 주면 동의해 줄게. 이래 나오겠죠. 예. 그래서 조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조합의 정관을 바꿔서 상가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파트를 줄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동네 한양에서는 그러면 아예 우리는 상가를 빼고 하겠다, 이거 상가를 재척시키고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상가를 재척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이 된다면은, 예, 조합에서는 이제 걸릴 게 없거든요. 안에서 동의율은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좀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조합 설립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추진위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상가가, 예,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경우는 되게 많이 보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운대 그 아파트, 예, 상가를 몇 개를 쪼갰다든가, 100개를 쪼갰다든가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업성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것을 막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그걸 막아야 된다. 쪼개기 한 상가에 대해서는 안 주는 형태로, 예, 아파트를 안 주는 형태로,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예, 주는 것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은, 쪼개기 한 상가에 대해서는 안 주는 형태로, 예,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입지 좋은 동네 한양에서 이제 예, 상가를 제쳐가고 재건축을 좀 빠르게 진행해서 예, 여기도 멋진 그런 단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